아니야. 자, 11번. 아무튼 뭐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막 어떻게 푸는 걸까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건 좋은 거죠. 그냥 책이었어요. 자, 11번은 일단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길이가 2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가는데 10초가 걸리는 여객 열차가 있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길이 있고 터널이 이렇게 있어. 이만큼이 터널인데 여기서 열차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열차가 터널을 완전 지나는데 10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이때 이 열차는 이 터널의 길이 200m만큼을 움직인 게 아니죠. 10초 동안에. 이 열차의 머리가 여기에 있을 때부터 여기 이 열차의 대가리가 여기 있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대가리가 여기 있을 때까지 시간을 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열차는 200m가 아니라 200m에다가 자기 길이, 열차 자체의 길이인 xm만큼을 더 움직이는데 10초가 걸린 거예요. 그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래요. 이런 거 전에 봤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동한 거리가 200m, 200 플러스 x 미터인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게 10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뭐를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여객 열차의 속력을 식으로 쓸 수 있지. 그치? 여객 열차의 속력이 뭘까? 속력이 여기 다 있잖아. 시간 있고 거리 있으니까. 속력은 원래 개념이 뭐야? 식이 뭐야? 시간분의 거리니까 10분의 200 플러스 x, 이게 여객 열차의 속력이 되는 거죠. 그죠? 10분의 200 플러스 x, 이게 여객 열차의 속력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 열차가 길이가 100m이고 초속 20m의 속력으로 달리는 화물 열차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서 완전히 지나치는데 5초 걸렸다. 그랬죠? 그러면 이 화물 열차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화물 열차는 화물 열차 자체의 길이가 100m고 그 다음에 속력이 20m/s 이렇게 되죠. 그지? 얘네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지고 완전히 지나치는데 5초가 걸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두 열차가 이렇게 마주보고 와가지고, 자, 완전히 지나가는데 5초가 걸렸다는 얘기는 보세요. 이렇게 쭉 와가지고 딱 이때부터 시간을 재겠지. 이때부터 딱 시간을 재가지고 이렇게 찌리리리리리리리 해가지고 딱 이때까지 꼬리가 서로 맞닿을 때까지 시간을 재는 거잖아. 그동안 그만큼 걸리는데, 그만큼 가는데 5초가 걸린 거잖아. 그럼 그 5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 두 열차가 움직인 거리의 합은 몇일까요? 이 두 열차가 움직인 거리의 합이 얼만큼일까요? 여기 빨간 열차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또 초록색 열차가 이렇게 와. 아이고. 초록색 열차가 이렇게 오는데 얘네 둘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 쭈쭈 올 거 아니야. 뚜루루루루 옵니다. 뚜루루루루 와요. 쭉 와가지고, 자, 시간을 재는데 언제부터 재냐면 띡 이때부터 재기 시작해가지고 뚜루루루루 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 뚜루루루 해가지고 띡 이때까지 재는 거잖아. 그지? 이게 있잖아. 얘가 그냥 물론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지만 그냥 얘가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해봐.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여기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있을 때까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 이때까지니까 역시 얘 대가리를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5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이 화물 열차의 길이에다가 아까 그 요거 여객 열차의 길이를 어떻게 한 것만큼 더한 것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는 얘기는 요 거리 움직였다는 얘기는 얘도 같이 가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움직인 거리를 합쳤을 때
합쳤을 때 결국 그 전체 움직인 거리가 100 더하기 x만큼의 거리를 움직인 겁니다. 그치? 두 개 합쳐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5초 동안, 자, 화물열차는 5초 동안 이 속력으로 움직였죠. 그죠? 그러면 희윤아, 화물열차가 5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속력에다가 움직인 시간 5초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지, 그지?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야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물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100m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객열차는 아까 속력을 우리 이거라고 구해놨죠. 그죠? 여객열차는 이 속력으로 역시 5초 동안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여객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5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요걸 곱해가지고 여객열차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200 플러스 x에다가 5를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전에 써놓은 이 전체 움직인 거리가 결국은 화물열차의 움직인 거리 100 더하기 요거 여객열차의 움직인 거리 요렇게 더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식이. 그래서 요 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복잡하죠. 어떡해요? 근데 계산을 시작해보면 이제 100은 그냥 바로 지우기 시작하면 되니까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서 식을 세우는 게 좀 어렵지. 여기서 5랑 10이랑 약분해서 여기 2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양변에 얼마 곱할까? 2 곱할게요. 그럼 100은 아예 사라진 거니까 여기가 2x가 될 거고, 여기는 20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x는 몇이야? x는 200m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거 사람이 풀라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푸는 애들 있어요? 저희 나이 때. 푼 애들 있죠? 이거 어떻게 풀어? 사람이 풀라고. 야, 초등학교 때부터 막 고등학교 미적분까지 하는 애들도 많아. 이걸 푼다고.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초딩이 그렇게 이걸 하는 애들도 있다. 그럼. 초딩이 이걸 푼다고. 그럼.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버섯이 진짜 아니 진짜 저 아니 그 선생님들보다 버섯이가 솔직히 좀 더 어려워요. 그래? 근데 여섯 문제 중에 버섯이 문제가 날아가면 몇 점이 되는 거예요? 자, 93쪽에 또 질문 있나요? 12번이요. 12번? 다 해주세요. 다. 12번은 더 쉽죠. 11번보다. 12번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54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철교가 있어. 이렇게 철교가 있는데 아까랑 조건이 똑같아요. 완전히 통과하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차가 있었는데 이 열차가 이때부터 딱 시간을 재가지고 얘가 이렇게 꼬랑지가 빠져나올 때까지 이때까지 시간을 잰 거죠. 그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의 시간을 잰 거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자, 이 철교의 길이 540m에다가 이 기차의 길이 xm를 더한 거리만큼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540 더하기 x고, 자, 이 시간이 얼마 걸렸어, 원우야? 30초 걸린 거예요. 30초. 그럼 역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열차의 속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속력을 뭐라고 쓰면 될까, 소은아? 음, 30분에 그렇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속력식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조금 다른데, 두 번째 상황은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시간을 어떻게 쟀냐면 이 열차가 안 보이는 순간만 잰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열차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시간을 쟀을까 안 쟀을까? 안 쟀겠지. 완전히 꼬리까지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열차가 안 보이는 요 순간부터 자, 언제까지냐면 이 열차의 머리가 여기 딱 나오기 직전까지, 이때까지. 얘가 이렇게 보이면 그때 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열차가 안 보이는 동안이라는 것은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재야 되냐면, 자, 대가리, 요 대가리부터 요 대가리부터 그다음에 여기까지 요만큼 거리를 움직인 거예요. 안 보이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널의 길이가 400m였는데 우리가 길이를 잰 것은 400m 중에서 열차의 길이 xm만큼을 어떻게 한 거야? 뺀 부분의 길이를 잰 거예요.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20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죠? 얘는 머리가 닿았을 때부터 꼬리가 빠져나왔을 때까지를 쟀다면 얘는 꼬리가 들어갔을 때부터 머리가 빠져나올 때까지 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전체 터널의 길이에서 x를 뺀 거리만큼 간 거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의 거리는 400 빼기 x가 되는 거고 자 시간은 몇 초 걸렸다 그랬죠? 20초 걸렸다 그랬지.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열차의 속력은 뭐예요? 식으로 20분의 40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근데 이 열차는 속력이 일정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다. 그죠? 같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숙제를 다 했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시간에 갖고 가야 돼. 이거 지호야 네? 숙제 올려. 알았어요. 이제 다 했어요. 지환아 숙제 올려. 네. 저거 산 거예요. 응? 산 거예요. 샀어요. 중국에서 산 거예요? 어? 중국에서 산 거예요? 아니 새 거를 산 건데 약간 좀 그 만듦새가 별로 좋진 않다. 일로 와 뭐야. 제일 싼 거 사요. 내가 산 게 아니야. 가방에서 학교 갔다. 내가 산 게 아니야. 학교 가다가 자, 머리가 어? 아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하고 갖다라고 놓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갖다라고 놓고 풀자. 이거 일단 양변에다가 곱하기 10 해주면은 공 하나 지울 수 있죠. 공 하나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원호야 곱하기 얼마일까? 처음부터 60을 60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는 2가 곱해지겠지, 그지? 네. 그럼 1080 플러스 2x 오른쪽에는 3이 곱해지는 거니까 1200 마이너스 3x 그럼 넘어가면 5x가 얼마죠? 120. 120인가? 네. 120? 그러면은 x는 몇이에요? 24. 야, 무슨 기차가 이렇게 짧어? 맞아요, 답이. 답 맞는데 24m짜리 기차도 있나? 경전철인가 보다 경전철. 그죠? 머리가 그건 아니에요. 응. 9번이요? 가야 돼. 9번까지 풀면 다 푸는 거잖아. 아 근데 저 9번은 맞았어요. 아, 근데 10번이랑 14번은 안 쓰는 거예요. 너 안 들었냐 저번 수업? 동영상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TV로 해가지고. 네? 그 핸드폰이 잠겨가지고 TV로 봤거든요. 그때 채널 아파트에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뭔 소리야? 그럼 다시 들어. 네. 이거 풀었어요? 그 10번하고 13번은 수업 시간에 풀었으니까 그건 다시 보면 되고 9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는 아니요. 다 하셨네요. 9번 문제는 유진이가 300m를 걷는 동안 선영이는 200m를 걷는다. 유진이와 선영이가 1000m 떨어진 점에서 마주보고 걸었더니 10분 만에 만났다. 유진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사실 식 안 세우고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m지. 서연이 숙제도 다 했어? 오, 잘했어요. 수고했어. 숙제 좀 올려줘, 서연아. 자, 1000m인데 유진이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요. 선영이는 이쪽에서 이렇게 와요. 근데 딱 얘네들의 속력이 유진이가 300m 걷는 동안 선영이는 200m를 걷잖아. 그 얘네들이 동시에 땅 출발했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만났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걸은 거리가 합쳐서 1000m란 얘기잖아. 근데 얘가 300 걷는 동안 얘가 200 걷는데 둘이 합쳐서 1000m를 걸었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가 몇 미터 걸은 거야 그러면? 얘가 600 걸었고 얘가 400 걸은 거야. 이 숫자가 너무 딱 떨어지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식 세우고 안 해봐도 그냥 이거 딱 따르면 됩니다. 600m만큼을 유진이가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400m만큼을 선영이가 걸어온 건데 이만큼을 걷는데 10분이 걸린 거잖아. 아니 그러면 유진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는 당연히 몇 미터야?
유진이가 이쪽이죠. 그럼 60. 그치? 25. 이거는 식을 안 세워도 사실 풀 수 있는 숫자가 좀 쉽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숙제지 말라고. 자, 그럼 이제 94쪽으로 가볼까요? 94쪽. 다 불러달라고? 지금 다 불러주면 스포가 되잖아. 그러네요. 자, 소금물 문제. 지난 시간에 이제 소금물 문제 요 기본적인 공식은 이야기를 했죠. 농도 구하는 공식,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얘기를 했고, 여기 문제 중에서 우리 16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자, 5%의 소금물 300g에 4%의 소금물을 섞은 뒤 여기에 소금 50g을 더 넣었더니 10%의 소금물이 되었다. 자, 5%의 소금물 300g. 원호야,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을까요? 4%의 소금 응? 18번 아니구나. 16번. 60. 5%의 소금물 300g 그러면은 100분의 5 곱하기 300이니까 얼마라고? 60g. 이것도 60이죠? 15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의 소금물을 섞었는데 이 4%의 소금물이 얼만큼이냐가 궁금하잖아. 그럼 이 4%짜리 소금물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잡을까? X라고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자, 4%짜리 소금물 Xg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소은아,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만큼 있다고 식으로 쓸 수 있지? 그쵸? 100분의 4 X. 숫자 좀 올려줘. 그렇지. 수고했어. 프린트 잘 옮겨놓고. 자, 요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금을 50g을 더 넣었죠. 그죠? 여기다가 순전히 소금 50g을 추가했어.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결국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이따만한 소금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따만한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이 소금물은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일까요? 전체 소금물의 양. 지금 나온 것들을 다 섞었어. 그럼 일단 처음에 300g. 그 다음에 몇 g? Xg. 그리고 소금 50g을 넣었다. 이것도 전체 소금물의 양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소금물의 양은 300에다가 X 더하고 거기다가 50을 더해가지고 이게 전체 소금물의 양이에요. 맞죠? 그리고 소은아,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때? 소금의 양? 맨 첫 번째에는 소금이 얼마큼 있었죠? 15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100분의 4x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50g 있었지. 그치? 이게 다 합쳐놓으면 이런 상태죠. 그럼 약간 정리하면은 자, 소금물은 350 더하기 x만큼 있는 거고 그 안에 소금은 65 더하기 100분의 4x만큼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 상황에 농도가 10%가 완성이 된 거야. 그죠? 이렇게 다 섞었더니 결과적으로 10%짜리 소금물이 됐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농도가 최종적으로 10%가 된 상황이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식을 하나 딱 세워주면 돼요. 식을 세운다는 건 선택권이 두 가지지. 농도는으로 세우든가 아니면 소금은으로 세우든가. 뭘로 세울까? 이거를 농도는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농도 구하는 식이 뭐였냐면 소금물분의 소금이잖아. 그러면 지금 소금물이 이거고 소금이 이거니까 이거분의 이거라는 분수가 나오잖아. 그치? 뭐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왕이면 좀 간단한 식이 나오는 게 좋으니까 소금은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소금은 자, 일단 공식이 소금은 뭐분의 뭐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공식이잖아. 그쵸? 여기다 그대로 넣어봐요. 그러면 소금은 65 더하기 100분의 4x는 자, 100분의 하고 농도가 10이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소금물 350 더하기 x 괄호 꼭 쳐주셔야 되고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를 곱할까요? 양변을 일단 화끈하게 100 곱할까? 양변에 100 곱할게요. 자, 원호군 불러주세요. 1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00 6500 플러스 플러스 4x는 10 괄호 350 플러스 x 맞아. 괄호 안에는 안 곱하는 거니까. 그럼 요렇게 10 분배시켜주면 이쪽이 3500 플러스 10x가 되겠지요. 그럼 여기 4x 넘겨주고 여기 3500 넘겨줄게요. 그럼 3500이 넘어가면 이쪽이 3000이 되고요. 3000이 6x하고 같네, 그지? 그럼 x는 몇일까? 500 이렇게 되겠지. 500 그쵸? x는 500. 소은이 맞았나? 네. 어이구 잘했네. 소금물 잘하네. 아 그냥 거수 시간 말이야. 아니 쌤이 거수 시간 나온다는. 우리 숙제도 다 했어? 어휴 수고했어. 숙제 올려주고 되나? 선생님 저희 프로 어디 있어요? 니네 폰 2층에 있지? 2층에 냈잖아. 항상 자기 맨 처음에 낸 데서 가져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7번도 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은 4%의 소금물 400g에서 소금물을 떠내고 떠낸 만큼 물을 부은 후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520g을 만들었다. 이때 처음에 떠낸 4%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처음에 일단 4%짜리 소금물 400g이 있었죠? 그럼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마 있었을까요? 100분의 4 곱하기 400이니까 16g만큼 들어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 소금물을 얼만큼 퍼냈대요. 이 퍼낸 소금물의 양을 뭐라고 해야 돼? 얘를 x라고 해야 되겠죠? 퍼낸 소금물의 양. 이거를 x라고 하자면 x만큼 소금물을 퍼내고 다시 그만큼 물을 부었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소금물 400g 중에 뭐 50g을 퍼냈다. 그러면 다시 맹물을 50g 다시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소금물의 양에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변화가 없겠죠. 대신 소금은 어떻게 됐을까? 소금은 줄어들었겠죠. 그쵸? 소금은 줄어들었겠지. 그거를 그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식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봐봐. 4%짜리 소금물이 400g 있었잖아. 근데 사실 내가 여기서 xg만큼 퍼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4%짜리 소금물이 400g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몇 g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400 빼기 xg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 다음에 다시 x만큼 넣은 거는 소금물이 아니라 맹물을 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처음부터 4%짜리 소금물을 400g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400 빼기 xg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유나? 100분의 4 괄호 그쵸. 400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해보면 그게 지금 내가 여기서 xg 퍼내고 다시 xg만큼 물을 넣었을 때 그때까지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10%짜리 소금물을 부었는데 이거 생각 잘 해보면 10%짜리 소금물을 몇 그램 부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10%짜리 소금물을 섞어서 최종적으로 원호야 소금물이 몇 그램이 만들어졌지? 520g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520에서 400 그럼 몇 그램 넣었다? 120g의 소금물을 넣은 거죠. 10%짜리 소금물을. 맞니, 유나? 그러면은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었을까? 100분의 10 곱하기 120이니까 이거는 12g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을 또 다 했어. 다 해가지고 또 이따만큼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소금물을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소금물은 소금물 전체 총량은 520이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죠. 520이라고 말해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지금 우리가 식으로 썼지. 그지? 여기 있는 요 소금. 요거 분배 한번 시킬까? 이렇게 분배시키면 어떻게 돼요? 16 빼기 100분의 4x, 그지? 요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고 그리고 뒤에다가 12g 더 넣었죠. 그래서 요만큼이 최종적으로 깜짝이야. 이게 접속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이거 화면은 줌으로 띄우거든요. 그래서 줌이 꺼지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기가 12g만큼 소금을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최종적인 소금물의 농도가 몇이에요? 문제 잘 봐봐. 마지막에 10%짜리 소금물까지 섞어가지고 5%짜리 소금물 520g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애의 농도는 5%인 거예요, 그치? 그럼 또 위의 문제랑 똑같이 이거 3개 가지고 식 세우면 끝나겠네, 그지? 원호가 한번 세워보자. 마지막 식을 소금은으로 세울까? 농도는으로 세울까? 소금은 좋아요. 그럼 소금은으로 세울게. 그러면 16이랑 12랑 해가지고 28 마이너스 100분의 4x 이게 소금은이죠? 소금은 그 다음에 어떻게 알지? 공식이 뭐야? 소금은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곱하기 소금물이죠, 그죠?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면 얼마야? 뭐라고 써야 돼? 100분의 5 곱하기 520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100 곱할까요? 양변을 100 곱해버릴게요. 그러면은 2800 마이너스 4x 요거는 5 곱하기 520이니까 2600이 되겠다, 그죠? 2600. 그럼 넘기면은 200이 4x하고 같으니까 x는 몇이에요? x는 50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처음 떠낸 4% 소금물의 양은 50g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과 농도 이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 풀린다. 자, 그럼 18번 한번 해볼까? 네, 도전. 18번. 제가 유일하게 먹고 도전. 있는 그래, 도전. 이거 풀었어. 진짜 봤어? 미지수가 2개인데 오늘 미지수 2개를 잡을 수밖에 없죠. 뭐, 미지수가 2개라고. 어떻게 잡았어? 아니 이게 제가 이 정상분이 했는데 음. x를 음. 처음에 있던 물의 양으로 잡고 그리 처음에 있던 소금물의 양 이거를 x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농도를 그냥 y라고 적었는데 그래. 느낌표라고 적었는데 느낌표 y라고 할게요. 농도를 y.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가 되더라도 계산이 가능하다면 상관없고 이 문제는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2가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까? 처음에 농도를 모르는 어떤 소금물에 그랬으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 100분의 y 곱하기 x 그치? 잘 생각해보면 농도가 지금 y%인 거잖아요. 전체 소금물의 양이 xg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y 곱하기 x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용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액은 5%짜리 소금물을 처음 양의 3배만큼 섞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거는 희윤아 양을 얼마라고 쓸 수 있고 3x 양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소금물이라고 할게요. 소금물. 그치? 소금물이 3xg 여기도 그러면 처음에 있던 소금물의 양이 xg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럼 소금물이 3x고 그 다음에 농도가 5%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뭐라고 썼어요? 100분의 5 곱하기 3x 그쵸. 100분의 5 곱하기 3x 이게 소금의 양이지.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섞었으니까 자, 또 이따만한 소금물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따만한 소금물의 전체 양이 원호야 얼만큼일까? 두 가지의 소금물을 섞었죠? 그럼 총 양이 얼마가 됐을까? 잘 봐봐. 전체 소금물의 양이 얼마가 됐을까? 4인. 그치? 우리는 지금 이 소금물이랑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합쳐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전체 소금물의 양이 그럼 4xg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표현될까? 100분의 그냥 붙여서 써버리자. xy라고 쓰고 플러스 요거는 100분의 5x. 100분의 15x. 15x 이게 소금의 양이지. 그랬을 때 농도가 얼마가 됐어요? 6%가 됐어요.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 세운 거야, 이윤아? 너의 마지막 식을 불러줘, 그럼. 그 식이요? 100분의 xy 분의 15x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금은으로 세운 거죠. 소금은 24x 100분의 농도가 6이었고 소금물이 4xg이니까 이렇게 식 세워지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x, y가 둘 다 섞여 있는 식은 원래는 못 풀지. 그치만 지금 이 식을 잘 보면 x로 양변을 뭐 해버릴 수 있다? 나눠버릴 수 있는 거죠. 양변을 x로 나누면 여기서 x 딱 약분되고 여기서 x 딱 약분되고 여기서 x가 딱 약분이 되면서 결국 y라는 문자 하나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미지수를 두 개로 잡고 출발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x가 지워지면서 y 하나에 대한 식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된다, 풀린다 라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곱하기 100도 할 필요 없어. 요게 100분의 24니까 얘만 일로 넘어가 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좌변은 100분의 y가 되고 우변은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15를 뺐으니까 100분의 9가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y는 몇이다? 9다. 9%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스티커 준다고 얘기했니? 안 했니? 출발 아니에요? 그래, 얘기 안 했으면. 자, 95쪽으로 가서. 자, 안 끝났어요? 어? 안 끝났어 아직. 시간 많아. 선생님 지금 다 풀었어요. 근데 다 틀렸어요. 뭐를? 다 풀었어요. 다 풀었다고? 다 풀었어요. 선생님 다 풀었어요. 근데 다 풀었다고? 다 틀렸다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자, 95페이지에 2일에 대한 문제. 요거는 몇 가지 이 유형이 갖고 이게 뭐야? 이게 스캔이 좀 잘못됐나 보다. 되게 그러네. 되게 많이 삐뚤어졌네. 어허.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자, 뭐 이런 날 되는 거지 뭐. 일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한 문제는 아, 돌아오는 거 이제 이 파일 자체가 그런 거야. 이 책을 누군가가 이렇게 스캐너한 거를 올린 걸 내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스캔을 하다 보면 이게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약간 이렇게 끼익하면서 이렇게 종이가 기울어질 때가 있어. 그런 거지. 자, 아무튼 일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단 전체를 1로 둔다. 전체 일의 양 있잖아. 전체 일의 양을 1로 둔다라는 것이 일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그 어떤 원칙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뭐 하루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우면 되거든요. 자, 19번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19번 문제에서도 이거를 그러면 글씨를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거에 맞춰 써야 되나? 전체 일의 양을 1로 둘게요. 이게 낫겠다, 그죠?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글씨를 이렇게 쓰면 이게 더 삐뚤어져 보이잖아. 그렇지 않니? 그 순서를 왜 줘? 몰라, 그냥 쓸게요. 자, 전체 일의 양을 1로 뒀어요. 근데 그 일을 다 하는데 A라는 친구가 30일이 걸린대.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A라는 친구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A가 하루 동안에 얼만큼의 일을 할까? 10분의 1. 그렇지, 그렇지. 30분의 1이 나와야 돼, 30분의 1. 맞았어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놨기 때문에 A는 하루 동안에 30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다. 그러면 B라는 친구는 하루 24분의 동안에, 그렇지, 얘는 24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다. 옆에 적혀있어요. 아, 그러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우는데,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A가 먼저 12일 동안 일을 했다 그랬으니까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인데 얘가 12일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은 30분의 1에다가 12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만큼의 일을 벌써 처리를 했어.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일을 A하고 B가 같이 했어요. 같이 했다는 건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과 B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요. 둘이 더한 것만큼 일을 하겠죠. 그죠? 뭐 그냥 단순하게 뭐 택배 박스 나른다고 해봐. 그럼 A는 하루 동안 100개 나르고 B는 하루 동안 뭐 200개 날라. 그럼 얘네들이 같이 일하면 당연히 하루에 300개를 나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같이 일한다라고 하면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30분의 1 더하기 24분의 1만큼입니다. 이거 우리 계산해버릴까? 이걸 맞았어요. 이거 120으로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120분의 4. 4하고 120분의 5. 5니까 120분의 9인가? 네. 그럼 다시 3으로 약분하면은 40분의 3만큼의 일을 하겠네. 둘이 같이 하면. 그쵸? 근데 둘이 같이 하면 하루에 이만큼을 하는 거지. 하루에 이만큼을 하는데 둘이서 함께 일을 하는 날이 며칠입니까를 물어봤으니까 이 함께 일하는 날의 수를 X1이라고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이 40분의 3에다가 X를 이제 뭐 하면 돼? 40분의 3에다가 X를 곱하고 그거를 아까 A가 혼자 일한 거에다가 더해줬을 때 그때 일이 끝나는 거잖아. 일이 끝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일한 일의 총량이 1이 되는 거죠. 1. 요렇게. 요게 식입니다. 와, 맛있어. 와, 대단하네. 그럼 요거 곱셈 할까요? 요 곱셈 하면은 약분되면서 뭐가 돼? 10분의 4, 5분의 2 맞죠?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곱기가 자꾸 5분의 2 플러스 40분의 3 x가 1이니까 자 얼마 곱할까요? 40을 곱해요. 40을 곱하면은 16 플러스 3x 플러스 40인가? 이거 계산도 잘 안 돼. 3x가 24니까 x는 몇이에요? 8. x는 우와, 8이다. 맛있어.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것은 8일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야. 어렵지 맞았죠. 않죠, 그죠? 형이요. 이렇게. 어차피 형이었죠. 형이래요. 여기 너를 형이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맞았죠. 오빠야 해, 오빠야. 아니에요. 절대요. 자, 내려가서 22번 한번 해봅시다. 자, 도전. 네? 22번. 22번. 선생님 이거 다 묻잖아요. 2시간 14분이에요.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상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X가 그려야 되겠냐? 한번 풀어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다 파이팅. 예? 몇 배요? 물을? 자, 원호. 전체 물통의 물의 양을 네. 전체 물통의 양을 1로 놔야 되겠죠? 전체 물의 양을. 그러면 A 호스는 1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물을 넣는다? 3분의 2. 1시간 동안에 3분의 1만큼의 물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호스는 1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물을 넣는다? 4분의 1만큼의 물을 넣을 수가 있고 C 호스는 이제 물을 빼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1시간에 6분의 1만큼의 물을 뺄 수 있다. 그쵸? 근데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가동을 시킨다면 얘하고 얘는 물을 채우는 거니까 3분의 1과 4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3분의 1이랑 4분의 1을 더해요. 근데 동시에 또 얘는 물을 빼고 있단 말이야. 그럼 6분의 1만큼을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돼. 이게 세 개를 동시에 가동했을 때 1시간에 벌어지는 일이죠. 저 뺀다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더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X 시간 동안 호스를 가동을 시켰을 때 그때 물이 가득 찼다 해가지고 얘가 1이 된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 끝났습니다.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12분의 7에서 12분의 5인가요 그러면? 12분의 5에다가 x를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는 그러면 12분의 5의 역수겠네요. 네. 역수. 그래서 x는 5분의 12가 되겠고, 그럼 5분의 12시간인데 5분의 12시간이면 2시간 하고 5분의 2시간이니까 5분의 2시간이면은 60분의 24가 되는 거니까 2시간 24분.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끝났어요. 이게 답입니다. 이거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풀었을 수 있었는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어. 자, 숙제가 최상위에서는 94, 95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는 잠깐만 종이 찢어져. 라이트는 89부터 사실 그거부터 92까지 1%는 요만큼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89부터 92까지. 91이야? 92. 왜 지금 나왔어요 스티커를? 월요일에 안 나왔어. 월요일 날 못 줬어. 그래서. 그럼 안 하죠. 자, 이렇게 숙제 해오시고 안녕히 계세요. 원호야 네? 목요일 날 안 올리면 삼진 아웃이야. 네?